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일본과 무역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일본 상호관세가 이제 25%에서 15%, 약 10% 정도 키높이 구두를 갈아 신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이 24%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이 1%더 올렸어. 주머니 속에 그냥 뭐 송곳을 하나 더 찔러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불편했던 기색을 보였었는데 계속 뒤적뒤적거리면 그냥 그 송곳 같은 관세가 허벅지를 찔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배신감이 들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좀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가 뭐 통 크게 10% 삭감을 해주네요. 또 여기에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일본이 미국에 얼마? 5,500억 달러, 759조 원, 760조를 투자를 하겠다. 이게 말이 투자지. 일단은 돈 풀어. 돈 보따리 풀어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좀 쏴줘. 그런 어떤 이 요구에 부응을 한 거고요. 일단 공장 신설에 또 고용 인원 창출돼 미국으로서는 뭐 손해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본은 무조건 뭐 급한 마음에 돈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이 미국 채권 보유국 1위입니다. 그만큼 뭐 자본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돈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한숨 돌릴 수 있는 협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내상이 크다. 그만큼 나가는 돈이 크니까. 이시바가 이번에 참의원 선거 거의 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중의원 선거 참패, 참의원 선거 참패, 그냥 이름 그대로 이시바 시계로 그냥 여기 나오잖아. 여기 연립여당 47석에 그쳐서 목표를 뭐 한참 미달하는 정치적인 어떤 위기 속에 있었고, 최근에 라멘 또 이거 뭐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일본 라멘집 가서 라멘을 먹었는데 차슈 고기라고 그러죠. 무려 한 30장을 덮어버렸어. 무슨 이불이야? 겨울 이불이야? 고기로 30장을 덮어버리는 라멘을 먹고 그냥 아니 시민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졌죠.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거에 참패한 이시바 시게로 조또마다 구다사이입니다. 이것도 좀 욕 같네. 잠시 조또 마대 구다사이 기다려달라는 얘기죠. 뭘 기다려?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지금 정치적 벼랑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뭐 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차와 쌀 시장을 무한 개방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는 던져야 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던져야 했기 때문에 뭐 760조 돈 보따리 풀어 차, 쌀 모든 걸 그냥 다 오픈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좀 다르다. 일단 25일부터 구윤철 여안구 본부장이 방미를 하게 됩니다. 2+2 통상협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쌀과 소고기 계속해서 개방하라고 조인트를 까고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국의 내밀 카드가 그래도 있어요. 히토리우, 얼마든지 고려아연을 통해서 방산, 우주, 첨단 소재, 재료 무한 공급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 원하고 있는 게 지금 군함 건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자체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1년에 한 대도 찍어낼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해군력이 딸려가고 있거든요. 한국의 조선업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한대로 뭔가 백업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도 협상을 잘만 한다면 일본처럼 출혈이 큰 상황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딱 잡고 한 10% 정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1370원, 거의 뭐 1400원 정도 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1370원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제일 또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자본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환율은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코스피가 오늘 3100선, 특별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서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고, 상법 개정안 통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중심으로 해서 특수관계인 간의 어떤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그런 어떤 뭔가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된, 뭐 소액주주는 도저히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조차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투명하게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주식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 아주 커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7,000조 가운데 부동산 대출만 1,100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확실하게 좀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는가? 모래성으로 쌓아놓은 자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불안정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피가 작년만 해도 뭐 하루에 1조씩 빠져나갔죠. 그만큼 한국의 자본 자산 시장이 미덥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금 정리가 되고 집값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국가의 모든 경제의 기반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정상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은의 충격 보고서가 2023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값 2015년 수준으로 좀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고용 부분, 또 앞으로 인구 감소 부분도 충분히 카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값 정상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일례로 샘플로 들자면 음마아파트 국민평형 지금 현재 33억이죠. 2023년 당시에는 27억이었어. 근데 2015년 수준으로 되돌리면 11억 정도 됩니다. 확실한 온도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집값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33억, 그러니까 11억 수준에서 33억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동안 엄청난 이 대출이라는 부채라는 리스크를 그 위에 쌓아놓고 집값을 계속해서 밀어 올렸다는 얘기죠. 펌프질, 집값 띄우기 등등 온갖 투기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었기. 물론 자본시장에서 집 사고 파는 거 개인의 사인 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뭔가 시장을 이상하게 왜곡시켰기 때문에 지금 집값 자체가 거의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고점에 물려 있는 거고요. 그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집값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소비자 동향 지수까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점점점 확대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일 그래도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건 주택 가격 전망 지수 1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집값이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정상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2.1%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살아난다는 거 아주 좋은 시그널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라는 공포감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느낌, 0.1%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주택시장 고점이 이제 전월 대비 11%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집중도, 매몰된 어떤 그런 의식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 그만큼 이제 자본시장으로 좀 역류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지금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등등에서 서울의 좀 외곽 지역들 집값 자체가 여기는 풍선 효과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여기 집값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실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실수요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수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이나 마양동은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 그냥 주머니에 콱콱 찔러 넣은 거. 걔들은 그냥 상승분만 토해내면 되거든. 그럼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최고가 불꽃놀이 터트리고 있잖아. 근데 그러다가 골로 갑니다, 진짜. 뭔가 확실한 집값 이 분수령이 충분히 8월 달에는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급지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값이 풍선 효과의 어떤 불안감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같이 동조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8억에서 4억, 3억 4천 하락하고 있고요. 상계주공 14단지, 상계주공 6단지 2억 4천, 2억 5천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역시도 최고가 7억에서 4억으로 하락하고 있고, 창동 주공 4단지 같은 경우도 한 1,800만 원 정도. 이거 좀 약하다. 더 떨어져야죠. 하계동 한신아파트 역시도 하락에 동참하고 있어요. 7억에서 4억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 그만큼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집값이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고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집값이 악몽됐다라는 지금 비명들이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갭 투자해가지고 전세 물고 들어간 집주인들
이 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역전세난 겪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다세대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빌라 역전세 발생 비율이 지금 인천광역시가 70.2%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공격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을 향해서 뭐 한 사람이 20채 30채씩 소유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또 그냥 사기쳐가지고 무주택자들 등골 빼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싹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보증금이 물려버린 무주택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역전세 발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건 새로운 또 내관이 될 가능성도 높고, 지금 아파트 전세도 인천이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 90% 하락,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여기는 뭐 매매가도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3억 8천 54% 하락한, 그러니까 대부분 인천의 아파트 전세가 역시도 반토막 이상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급지는 아예 알바노, 우리가 알바냐? 우리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 대출 막혀도 서초 이거 국평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국민 평수가 무슨 50억이야. 무슨 눈탱이 밤탱이 될 일이 있어. 이거는 현금 부자 평형이라고 단어를 바꿔야 돼요. 현평이야, 현평. 50억 신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아니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현금 부자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더 뭔가 좀 인색한 부분이 많거든. 아무리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라도 그렇게 호기 있게 찔러 넣어서 깃발 꽂으려 하지 않습니다. 개포주공 7단지 36억 5천, 잠원동에 반포 센트럴자이 84제곱 50억에 실거래됐고, 송파 잠실주공 5단지 41억 7천.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파이가 크죠. 최고가를 찍는 부분이. 이유는 외국인이다. 결국에 가서는 외국인들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한국의 최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들을 찝어내는, 또 선별해서 매수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규제를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왜냐? 상급지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찍게 되면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아니 집값이야 뭐 어마무시하게 꿈틀거리지. 슬쩍슬쩍 건드려줘도 뭐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 널뛰기 하듯이 막 팔짝팔짝 뛰는데,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 건수가 9,950건에서 7,541건으로 25% 주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 비율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집값을 계속해서 최고점, 정점까지 끌고 가려는 수요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에 가서는 전철의 맨 앞에 달려있는 이 추진력이 계속해서 끌고 가면 뒤에는 그냥 쪼르륵 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집값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좀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확실하게 지금 11,470건에서 1,622건으로 훅 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최고가를 찍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보유세 올리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행 60%에서 80%, 약 20% 차이로 최고 80%까지 올리게 되면 이거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굳이 뭐 법 고치고 뭐 복잡한 어떤 절차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최고점을 찍고 신고가를 찍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견제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승 때 867만원에서 1256만원, 반포자이 1274만원에서 1800만원, 아크롤 리버파크 2800만원에서 4157만원 정도로 늘어나게 돼. 이것도 그냥 한 번 끝나고 엔딩 보는 게 아니라 매년 내야 돼. 재산세라는 건, 보유세라는 건,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인세율도 전 구간 1%씩 좀 올릴 가능성도 좀 많아 보이고요. 이전 정부에서 너무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세수 부분에서 이제 펑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좀 돈이 새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1%씩 올리게 되면 최고 25%씩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집주인이 하소연한 글을 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전세 대출 만기돼서 4억 전세금 다 빼주고 내 집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은행에 대출 상담해 보니까 생활자금 1억 이상 안 되잖아 이제. 그죠? 그러니까 전세 준 집은 아예 나는 들어가 살 수가 없군요. 그냥 푸념 섞인 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6월 29일 이후부터 은행권에서 1억 원 이상 전세 태금 자금 대출 금지야, 금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대 안 되는 대출이죠. 아니, 자기 자금 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세입자 보증금 가지고 집을 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세입자 빠져나가면 자기 돈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태거 자금까지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집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은행이 그냥 빨대 딱 꽂아놓고 수익률 극대화한 건데, 이것도 뭐 거의 동조적인 어떤 의미에서 집주인들이 뭐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대출, 전세 대출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이거 딱 막은 겁니다. 국내 4대 은행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승인 건수 59건에 그치잖아. 그러니까 1억 이하로 딱 줄여버리니까 2,404억 원에서 168억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대출 파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로 차단하고 뭔가 틈새를 좀 막아 놓으니까 충분히 뭔가 부실로 커질 수밖에 없는 대출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세 대출 부분도 어느 정도 커트하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이 됐죠. 21일부터 임차인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금 90%까지 그냥 카바쳐줬어. 근데 이걸 80%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낮춰야지. 그러니까 임차인도 문제예요. 어찌 보면 몰빵식으로 그냥 거의 뭐 전세 대출도 거의 영끌식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세로 살고 했으니까 집값이 얼마나 자극이 그동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좀 제대로 좀 막아야 되고 보증 비율도 좀 더 훨씬 낮춰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이 집값의 가격의 어떤 조정기 확실하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다음 달부터 정말 집값 무섭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지금 신고가 최고가 깔짝거리면서 찍고 있는데 그 깔짝거리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죠? 그냥 기세등등하게 그냥 화염을 확 토해내면서 우리는 알바노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글쎄요. 그게 과연 국가 경제나 자본시장을 좀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 자산시장의 가치 확대인가? 아니잖아. 결국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또 몇몇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집값을 상승 국면에 있게 한다면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수준은 더욱더 삶의 필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왜? 그 집값 따라가기 위해서 뭐 헐레벌떡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온 세상 대출 물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공격적인 어떤 공공분양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높고요. 분양가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싸게 될 정도로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상당히 파격적 공공분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과천 같은 중강남에 해당되는 분양가 상한제 확실하게 이마에 딱 붙이고 나오는 그런 것들 등장하게 될 거니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유리한 고지 점하고 있습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뭐 벼락거지네 온갖 비방들이 뭐 하늘의 화살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다 걷어내면 돼요. 그냥 당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결코 부동산 기득권,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시장인데 시장 그 자체잖아. 근데 사람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냥 인위적으로 막 띄우고 펌프질하고 했던 그 모든 부작용들은 다 이제 거품이 사라지게 되고, 과천 주암지구 얼마나 좋습니까? 서초하고 가깝고 강남하고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초기 비용 저렴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이 공급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집값은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좀 크죠. 일본이 15%, 약 10% 정도 더 줄였는데 한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합리적 타결을 해올 가능성도 높고, 앞으로 이런 어떤 기저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부동산 시장도 이제 좀 정상적으로
가격이 좀 회귀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